안녕하세요, 하터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바지 원형 영상이거든요. 바지 원형 그릴 때 이론적인 배경이 조금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론적인 배경은 제가 이거 실무 올려놓고 이론적인 배경을 2차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 대신 지금 패턴 제도하면서 이론적인 배경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는 이론 자료들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고, 물론 패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패턴에 들어가는 이론적인 배경들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많이 이렇게 접해보기는 했지만 패턴하고 연관된 이론적인 배경들은 패턴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가 돼서 패턴이 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원형이라서 제가 원형 뜰 때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필기해 놓으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원형 상의 원형하고 팬츠 원형을 공구를 해드렸잖아요.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패턴을 팬츠 같은 경우에, 바지 같은 경우에 사이즈를 진짜 처음 보는, 그리고 특이사항을 드려달라고 했더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접해보는 그런 류의 바지 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봉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해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봉을 해서 좀 사진 좀 괜찮으시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바지하고 상의 원형은 제가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진행했으면 해서 공지를 올려놨어요. 동영상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려드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이즈하고 허리 사이즈하고 엉덩이 사이즈를 받아봤을 때 허리와 엉덩이 사이즈가 별로 나지 않으신 분들은 복부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제가 앞에 복부 부분을 벌려드렸어요. 그러면 훨씬 더 앞부분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가봉을 해서 입었을 때 거기가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따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는 허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는 사이즈로 진행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적용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사이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패턴을 제가 뜨면서 이론적인 것들을 패턴에 적용했던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제가 하나를 그리기는 하지만 거기에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서 들으시고 필기도 좀 해놓으시고, 그래서 아마 바지 원형 그리면서 이론적인 배경과 실무적인 거를 같이 해나간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 영상을 지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론적인 배경을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물론 영상으로 제가 한 번쯤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는 카페에서 가지고 가시고 영상하고 그걸 인쇄해서 빼셔서 영상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해서 해드릴게요. 네, 자, 사이즈는 제가 지금 허리둘레는 제가 70으로 할 거고요. 자, 엉덩이가 허리둘레가 70 정도면 엉덩이 둘레가 한 93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94 크면 94.
그래서 자 93으로 할 거고, 자 바지 길이는 제가 92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바지 길이는 이 원형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 그냥 자르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지 길이는 물론 무릎 둘레선이 있기는 하지만 이 원형은 피트존, 그러니까 엉덩이 둘레선에서 위에 허리 둘레선까지가 중요해요. 그 밑으로는 그냥 훅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피트존, 엉덩이 둘레선에서 허리 둘레선까지의 그 피트존을 여러분들이 가봉하시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바지가 가봉 영상까지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하나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야 될 게, 가봉하는 영상 중에 얘 바디가 이 사이즈랑 틀려요. 그래서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봉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봐야 될 사항들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가봉 영상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거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든 3차든 4차든 여러분들 사이즈로 원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드린 패턴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패턴, 괜찮은 패턴 하나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세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이거는 지금 표준 사이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사이즈를 그리지만 거기에 표준 사이즈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사이즈의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잘 들으시고 필기해 놓으시고 이런 체형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행할게요. 자, 일단 제가 여기에서 5cm를 띄우겠습니다. 임의로 띄울게요. 자, 5cm 띄우고요. 그 다음에 자, 계산을 먼저 해놓겠습니다. 90. 자, 엉덩이 둘레. 자, 이거 우리가 패턴을 뜰 때는 허리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하체, 위쪽은 상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체와 하체 중에 제일 둘레가 큰 곳을 패턴을 뜨게 돼요. 큰 사이즈로. 그래서 하체인 경우에는 엉덩이 둘레, 상체인 경우에는 가슴 둘레가 제일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엉덩이 둘레와 가슴 둘레로 기본 2를 패턴을 뜨게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 둘레로 패턴이 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엉덩이 길이를 제가 18에서 19를 쓰는데요. 보통 18은 옛날부터 써왔던 사이즈예요. 근데 이제 18 같은 경우에는 문화식 원형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요즘은 19로 벌써 몇 년 됐어요. 19로 사용한 지가. 그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19로 사용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 패턴은 지금 제가 19로 사용을 할 거고, 기혼 여성보다 미혼 여성으로 제가 컨셉을 맞춰서 할 건데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사용하는 옆선 그릴 때 자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자 사용 방향이 조금 틀려요. 그리고 미혼 여성인 경우와 기혼 여성인 경우에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시고요. 기혼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19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봉을 꼭 하시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시고, 자 엉덩이 길이 자 19cm를 제가 쓸게요. 자 19, 최대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제가 지금 19를 썼고 18을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잇 길이는 크러치 라인입니다. 미드잇 길이는 자 룰은 4분의 힙, 자 더하기 2cm가 문화식 원형의 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형이든 패턴이든 각각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룰이라든지 쓰는 패턴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네, 저 사람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리게 가르치는구나,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그 낸 책도 다 보면 원형이 다 틀리잖아요. 각각 자기가 익혀온 거를 대상으로 해서 패턴 책을 가르치거나 패턴 책을 출판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또 봤을 때 패턴을 제도를 해서 내가 가봉을 하거나 옷을 해봤더니 이 패턴이 나는 내 몸에 맞더라.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초이스를 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93이에요. 자, 93 나누기 4 더하기 2cm를 했더니 25.3cm가 나옵니다. 자, 이게 25.3cm가 나와요. 자, 제가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25.3cm 25.3cm. 자, 이거 그릴 때 연필이든 뭐든 얘를 세우지 마시고 사선으로 놓고 그리세요. 최대한 45도 각도는 얘가 기울어야지 오차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설명 하나 드릴게. 이 크러치 라인이 미디 길이가 만약에 지금 얘는 93이지만 자, 엉덩이 둘레가 120이라고 쳐볼게요. 자, 나누기 4 더하기 2cm를 하면 32가 나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쓸까요? 쓰면 절대로 안 되겠죠. 32cm가 나와요. 자, 이거는 왜 쓰면 안 되냐면 가슴 둘레랑 똑같아요. 상의 그릴 때 가슴 둘레랑 똑같은데요. 힙 둘레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크러치 라인도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이 32라는 크러치 라인을 커버를 할까요? 절대로 못해요. 자, 살이 아무리 쪘다고 그래도 크러치 라인이 32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한번 하셨었는데 이 크러치 라인이 더하기 2cm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대로 써도 되냐?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우리의 인체가 뼈를 기준으로 해서 인체가 나눠지지 각 부위마다 살이 쪘다고 해서 인체 그 각 부위가 그러니까 그 기준선이 틀려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힙 둘레가 크신 분들은 이거를 계산을 해놓고 그대로 쓰시면 안 되세요. 제가 제일 길게 해드린 분이 27, 26.5예요. 아무리 엉덩이 둘레가 많아도. 근데 이제 입어보시면 문제가 생기는 게 복부 쪽이거든요. 다른 데는 문제 안 생겨요. 26, 27, 123 엉덩이 둘레가 120이라고 하더라도 크러치란 26.5, 27 써도 짧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복부 나온 곳, 그 다음에 엉덩이가 많이 나왔거나 옆에 힙이 하체 비만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도 하체 비만에서 옆에 엉덩이 둘레가 많이 나오는 분 중에 복부나 엉덩이가 돌출이 아니라 그냥 하체 비만, 전체적인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게 복부 비만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앞에다 셀로판지나 조금 두꺼운 거 앞에 복부에다 대놓고 제가 엉덩이 둘레를 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저한테 주신 사이즈가 그렇게 잰 사이즈가 아니면 맞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측을 했을 때 제대로 계측이 안 됐으면 가봉했을 때 안 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패턴 뜰 때는 계측이 굉장히 중요해요. 게다가 제가 패턴을 뜨지만 계측은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오래 해서 계측하는 방법, 옳게 하는 방법을 알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아무래도 미숙하겠죠. 그죠? 그래서 계측하는 자와 패턴을 뜨는 자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분은 나는 좀 넉넉하게 해야지 하고 크게 저한테 사이즈를 주셨으면 더 안 맞겠죠? 제가 하면서 여유분을 주거든요. 근데 여유분을 제가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한 판에 0.7밖에 안 줬어요. 제가 바디에다가 가봉을 한 판에 1cm, 전체 4cm 여유분을 주고 패턴을 제도를 했을 때 입혀보면 원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거든요. 원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 플러스 1만 전체 사이즈 그 전체 여유분 4cm만 줘도 블라우스 입을만 해요. 근데 그 대신 타이트한 라인이 들어간 블라우스 이 정도 30대 후반 이 정도까지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의나 하의, 하체에 하의에 들어가는 여유분을 전체 4cm를 주다 보면 여유분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은 바지든 스커트든 상의 원형이든 다 똑같습니다.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입고 정자세로 섰을 때 딱 맞는 정도여야 돼요. 움직였을 때 조금 불편해, 이 정도가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로 팔을 이렇게 움직였더니 등이 되게 불편하다. 당연히 불편해야 돼요. 원형이라서. 여유분이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드 사이즈에서 최소한 단추를 잠글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분이 들어간 게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형 입혀놓고 선생님 저 너무 불편합니다. 당연히 불편해요. 원형이라서. 그렇게 해놔야지, 원형을 해놔야지 블라우스, 원피스, 재킷, 코트, 점퍼 이런 거에 대한 여유분을 주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네, 딱 맞게 여러분들이 딱 맞게 입어서 상의 같은 경우는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바지 같은 경우에는 여며지면 딱 맞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몄는데 안 맞는다, 크다 그러면은 그거 크면 줄여야 되는 거고, 여몄는데 안 여며진다 그러면 더 내야 되겠죠. 근데 가봉하실 때 제가 가봉할 때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측할 때 밥 먹기 30분 전인지 후인지, 그 다음에 브레이지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지어를 계측했을 때와 가봉할 때가 똑같은 브레이즈를 하고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조이는, 복부에 조이는 거 입으시고 계측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가봉할 때도 그걸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봉 계측할 때 밥 먹고 30분 후인지 1시간 후인지 전인지 그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가봉할 때도 그 정도에서 가봉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제대로 가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지금 미들 길이는 4분의 힙으로 나누기 때문에 힙 둘레가 많이 나오면 이거를 크러치 라인을 그대로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엉덩이 둘레가 93밖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제가 쓴 거고요. 엉덩이 둘레가 96, 100 이 정도만 돼도 마이너스 얼마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최대 엉덩이 둘레가 120 넘으시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27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크러치 라인은 불편 옷을 입었을 때 바지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엉덩이 둘레선 위쪽만 딱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역시 복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바지 같은 경우에는 네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가랑이 밑에 쪽으로는 뚝 떨어지는 라인이라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볼 때 뭘 보여야 되냐면, 변형을 했을 때 바지통을 어떤 컨셉을 가지고 바지통을 만들 건지, 좁게 할 건가, 안 그럼 나팔로 할지, 통바지를 할지, 나팔바지로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거지, 그 위쪽에 비해서는 밑에 쪽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지 길이가 길다 그냥 밑에서 자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봉을 해서 밑에서 접어서 그 길이를 여러분들 사이즈로 맞추시면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피트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바지 크러치 라인 가봉하실 때도 반듯하게 섰을 때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가랑이에다 손을 넣으셔서 여기가 약간의 여유분이 있으셔야 돼요. 딱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들 길이가 짧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봉하실 때 지금 여기 허리 위쪽이 여기가
허리 제일 잘록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에 5cm 내려간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3cm에서 3.5cm 벨트를 달으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가봉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위치를 못 잡아서 안 돼요. 그리고 얘를 오비싱을 달아서 딱 조인 상태에서 봐야지 크러치 라인을 볼 수가 있어요. 벨트가 달지 않은 상태에서 크러치 라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벨트를 꼭 위에다가 달고 하시고, 그 다음에 벨트 심지가 심이 없다 그러면 광목 2겹이라도 얘를 일자로 접어서 여기다 달고 가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크러치 라인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형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크러치 라인이. 그래서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진짜 앉았다 일어났다 했더니 바지가 터질 것 같다, 그 정도면은 안 되지만, 조여서 숨을 못 쉴 것 같다, 이 정도면 안 되지만, 이 원형은 딱 섰을 때, 정제사료 섰을 때 여유분 없이 딱 피부에 딱 맞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더 크게 여유분을 주시는 거는 다른 걸로 했을 때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크러치 라인은 힙 둘레가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힙 둘레가 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뜰 때는 그냥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미디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해요. 미디 길이는 어느 정도 여유분은 조금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유분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디 길이가 내려와서 입는 바지는 아니잖아요. 원형이니까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원형은. 그래서 그 원형 할 때 힙 둘레가 큰 경우에는 미디 길이를 마이너스 얼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꼭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바지에서.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바지 길이 여기에서, 자, 제가 92cm를 놓을게요. 자, 32. 선 2개 꼭 그리시고 점 2개 찍어서, 자, 32. 자, 밑에 홈라인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5cm를 이렇게 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5cm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크러치 라인에서 햄라인까지 길이를 재서 2등분 하세요. 자, 여기. 자, 저는 66.7cm네요. 자, 66.7cm. 자, 이거를 2로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2. 자, 33.4cm. 자, 여기서부터 34.4cm. 33.4cm. 2등분 33.4cm. 자, 2점 꼭 찍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선 그리시고 떼지 말고 5cm 위로 올려서 바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5cm를 올리는 선이 링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선은 링라인을, 무릎 둘레선을 그리기 위한 안내선입니다. 그래서 2등분 해서 5cm를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산 낸단분이거든요. 자, 여기 산 낸단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룰은 16분의 힙 마이너스 1.8이 여기 룰이에요. 근데 문화식 원형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4cm로 무조건 돼 있어요. 근데 다 4cm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보다 더 말랐을 때는 제가 3.8cm를 그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더 이렇게 사이즈가 더 많이 나가시는 분은 여기를 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 낸단 분도 힙 둘레가 많이 나오면 더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얼마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저는 93 나누기, 자, 16 마이너스 1.8을 했더니 4cm가 나오거든요.
4cm가 나와요. 자, 엉덩이 둘레가 120인 경우에 나누기 16 마이너스 1.8 해볼게요. 자, 5.7이 나옵니다. 이렇게 틀리다고요. 자, 120 나누기 16 마이너스 1.8을 했더니 5.7cm가 나와요. 자, 이 5.7cm를 여기를 다 쓰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얼마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4.56 요 정도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 크러치 라인이 이 산 낸단분이 여기도 뚱뚱하다고 그래서 여기가 넓은 게 아니거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 넓은 거는 엉덩이 둘레 복부의 문제지. 지금 120 나온 게 복부 때문에 거의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하체 비만이라서 허벅지에 살이 많거나 엉덩이 둘레선에 살이 많으신 분이 계시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허리는 작고 엉덩이 둘레는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옷을 살 때 엉덩이 둘레에다가 맞춰서 옷을 사서 허리를 항상 줄여서 입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도 심각하기는 하죠. 그 원형을 할 때. 그래서 많은 그 수정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도. 자, 그래서 여기 산 낸단 분도 엉덩이 둘레가 크신 분들은 마이너스 얼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얘가 크면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안에서 얘가 남아 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얘가 자꾸 쓸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가지랑이에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바지를 입으면 여기 가지랑이 안쪽에 여기가 원단이 이렇게 쓸린 자국이 생겨서 거기에 올이 부풀하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왜 살이 조금만 쪄도 여기 가랑이가 이렇게 닿는 부분들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지를 입으면 원단이 걸을 때마다 쓸리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올이 이렇게 풀린 게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덩어리보다 여기가 크게 되면 이제 원단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가지랑이 안쪽에서. 그래서 너무 크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4cm가 나왔는데 제가 4cm를 다 안 쓰고 3.8cm만 쓰겠습니다. 자, 3.8cm만 제가 여기에다가 쓸게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마이너스 0.2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룰이 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놓고 요런 적용되는 룰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써 놓으셔야 돼요. 되셨죠? 만드는 룰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8cm를 썼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딱 맞는 정장 바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3.2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딱 맞는 바지, 이쁜 바지가 있어서 하나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올려드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3.2밖에 안 썼어요.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입는 바지 제가 몇 번 가봉을 해서 제 바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여기 엉덩이 둘레가 지금 97 정도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3.2만 써도 가랑이 안쪽이 딱 맞으면서 남는 게 없이 쓸리지도 않고 딱 맞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 3.8cm를 제가 썼는데 이것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봉을 꼭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가봉을 하셔서 여기가 남는 부분이 생기면 여기가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배꼽이고 가랑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요 부분이 바지 요 부분이 남아요. 그러면 얘가 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짧게 해주셔야 돼요. 그건 가봉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2cm를 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힙 둘레를 할 건데요. 자, 힙 둘레는 4분의 힙.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0.7cm 밖에 내가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바지를 여러분들이 주문한 게 거의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그거를 2번에 나눠서 보내드렸거든요. 가끔가다 헷갈리는 부분도 제가 계속 챙긴다고 다 챙겼는데 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7만 제가 줬다는 거 보시고 입고 딱 맞으면 됩니다. 여유분 없이.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힙이 93. 자, 나누기 4 더하기 0.7cm. 자, 그러면 저는 23.95네요. 근데 지금 반올림 해야 되니까 24를 쓰면 저는 됩니다. 그래서 24. 여기는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24cm. 자, 얘는 힙둘레를 그냥 쓰셔야 돼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24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이 밑에는 이 선이 없습니다. 더하기 5cm를 하시거나 지금 그 cm를 여기에서 읽으세요. 자, 저는 29.1cm예요. 자, 여기서부터 29.1cm 29.1cm. 자,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그리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SS 옆선입니다. 사이드심.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앞 중심 그 라인을 그릴게요. 자, 여기 산 낸단분 간 거부터 옆선까지 재셔서 2등분을 하세요. 자, 저는 27.9cm네요. 자, 27.9. 자, 나누기 2를 할게요. 그러면 13, 14가 나옵니다. 자, 14cm. 14. 자, 밑에까지 다 그려주세요. 14cm. 밑단에도 14. 자, 이거를 연결하세요. 자, 오차 안 나게 최대한. 자, 이렇게 그려서 이게 이제 중심선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앞에를 제가 지금 할 건데요. 자, 여기는 1cm를 여기를 이렇게 깎을 거예요. 1cm.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등분. 자, 요 1cm는 왜 깎냐면 이거를 알아야지 다음 설명이 제가 들어가요. 1cm 들어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엉덩이 이 부분하고 허리둘레선 이 기준선 부분이 허리둘레선이 엉덩이 둘레선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얘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가 약간 이렇게 허리가 들어갔다고 가정하에 이거를 줄여놨어요. 그런데 복부가 나오신 분들은 이거를 줄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더 나오면 나왔지 얘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복부가 엉덩이 둘레하고 허리 둘레를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1cm를 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깎았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 복부가 나온 경우에는 이거를 1cm를 깎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남자 바지 같은 경우에 남자들도 여기가 일자거든요. 배 부분이. 여자처럼 들어가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트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여기도 남자 패턴 보면 깎는 사람도 있고 안 깎는 사람도 있는데 0.5만 깎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인체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어떻게 그 인체에 적용하는 게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시고, 물론 피험자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령대가 아무래도 물론 요즘 젊은 아이들도 배가 나온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사이즈가 큰 아이들 있지만 되게 사이즈가 뚱뚱하지 않다라고 가정하에 패턴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치는 얘가
표준은 많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일단 뭐 비만 체형을 타깃으로 해서 패턴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를 1cm를 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1cm를 치고 안 치고 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그 패턴이 그런 이유로 해서 여기를 치기도 했고 치지 않기도 했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예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해되셨죠? 1cm 들어간 거. 자, 1cm 들어간 거를 여기 엉덩이 둘레선하고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1cm 들어간 거는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가 그래도 꽤 있으신 분들, 그래도 좀 날씬날씬 요런 분들한테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시고, S모도 작은 쪽으로 여기 1cm 만난 데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밑으로 갈게요. 여기 다 보이시죠? 자, 밑에는 이 바지 부리는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것도 다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들 엉덩이 둘레 이 사이즈에 따라서 제가 다 틀리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씬하신 분들은 조금 작게,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크게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패턴을 의뢰하면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즈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 진짜 특이한 체형이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앞, 뒤, 옆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좋은, 핏이 좋은 패턴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 차이 나는 거는 엉덩이 둘레의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게 보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 7.5cm만 쓰겠습니다. 7.5 7.5cm. 자,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산 낸단분 여기에서 1cm만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1cm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자로 연결하세요. 한 번에. 자, 이렇게 해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cm 여기 4cm 3.8cm 나왔던 여기랑 여기 닉라인 무릎 둘레선하고 곡자로 한 번에 연결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연결하는데, 자, 이거 연결할 때도 얘를 밑으로 많이 내리면 여기 빨리 만나거든요. 이 선하고 여기 많이 내리면 여기가 더 좁아지는 거고요. 위로 좀 올리면 여기가 좀 커지겠죠. 여기 곡이 밋밋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절을 하시면 좋고요. 보통은 5cm 정도 내려온 선에서 보통은 진행이 돼요. 자, 근데 그 전에 만날 수도 있고, 보는 거는 여기까지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 만나는 선까지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5cm 밑으로 내니까 너무 빨리 만나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위로 좀 올렸어요. 이렇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를 재서 여기다 놓으세요. 자, 여기 쟀더니 저는 자 10.3cm네요. 자, 여기에서 10.3cm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 세임입니다. 자, 밑에 여기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폭이 훨씬 더 작거든요. 작고 여기도 다 작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패턴을 뜨게 되는 경우에는 허벅지 둘레하고 장단지 최대 돌출점은 계측을 해서 패턴에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훨씬 더 이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 자,
자, 여기 1cm 만나는데 찾으셔서 요점하고 이렇게 해서 곡자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기 크러치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연결. 곡자 방향. 자, 이거는 그려지시는 분도 있고요, 안 그려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다 그려지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안 쓴다고 표시해 놓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옆에 허벅지 라인이 여기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서 자를 놓게 되면 여기가 국이 약간 살아 있습니다. 약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인체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 비만이면서 엉덩이 둘레 허벅지가 살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겠죠. 그런 분들 빼놓고는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패턴 간지라고 그래요. 이거 한 번 더 그려주시면 훨씬 더 맞음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위로 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허리둘레선. 자, 허리를, 웨이스트를 4로 나누셔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70이에요. 70 나누기 4 했더니, 자, 17.5cm입니다. 자, 17.5cm를 1cm 들어간 데에서 계측을, 사이즈를 이렇게 놨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가 꽤 많이 남았네요. 자, 다트는 여기가 지금 5.4cm 정도 남았어요. 다트는 지금 여기에 얼만큼 남았냐에 따라서 다트가 하나 들어가기도 하고 두 개 들어가기도 하고 해요. 그거는 작업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그 바지, 팬츠, 바지 주문하신 원형 중에 한 분이 딱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다트를 두 개를 그려놨어요. 그분은 엉덩이 둘레하고 허리 둘레 차가 엄청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2번 그려줬고, 아마 그 받으신 분은, 그 패턴 받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는 패턴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뒷판도 좀 많이 수정을 했고 앞판도 수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패턴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긴 했지만 저도 공부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를, 사이즈가 진짜 다양하고 많은 거를 또 패턴을 그거 그리면서 많은 거를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cm가 비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트가 2개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 넣는 경우에는 3cm 만약에 하나 넣는다 그러면 다트 양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이거는 앞판이라서 다트 길이가 길어야 9.5거든요. 물론 10.5까지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다트 길이도 복부가 많이 나와 있으면 더 짧게, 복부가 없으면 더 길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받으신 분 중에 제가 7.5, 8 이 정도 놓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트를 다 빼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고, 여기가 다트를 원래대로 2cm 이 정도 2cm에서 2.5cm 넣기에는 복부가 좀 나오신 분 같고, 그래서 다트 길이를 줄이고 얘를 조금 넣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거의 한 3분의 2는 되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트 양, 다트 개수도 이거 남는 거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곡이 너무 많으면 여기가 튀어나와요. 옷을 해서 입으시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려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 1.5에서 2cm 정도, 요 정도 띄워 놓으시고 나머지는 다트로 넣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2cm를 지금 체크를 했더니 얘가 지금 3.9cm가 나왔습니다. 네, 3.9cm가 남았거든요. 자, 3.9, 자, 나누기 1을 했더니, 자, 1.95네요. 네, 좀 애매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다트를 2개를 넣을 건데, 2cm를 2개를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가 많이 크지가 않잖아요.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자, 사이즈를 제가 다트를 2cm보다 1.5cm만 넣고 싶거든요. 잠깐만요. 네, 1.5만 제가 넣을게요. 다트를 두 개를. 그래서 여기 떨어진 게 지금 2.4, 2.3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처럼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표준에서 가까운 정도면 여기를 조금 더 띄워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가 많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곡을 많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는 사이즈를 보고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가 별로 없는 경우에 한 5cm, 6cm 요 정도이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가 1cm 정도밖에 안 되기도 했고 그러면 다트를 아예 안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트를 두 개 넣을 건데 1.5를 해서 두 개를 넣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0.5cm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0.5cm. 자, 그리고 요거를 1cm 만나는데 여기를 찾아서 곡자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제 1cm 만나는 데를 찾아서 여기를 옆선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트는 자, 1.5cm라서 자, 0.75 양쪽으로 0.75. 자, 이거 길이는 제가 9.5cm를 많이 쓰는 9.5cm를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삼각으로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트는 지금 이 다트 끝에서 3cm를 이동을 하세요. 3cm 이동, 그 다음에 1.5cm 양쪽으로 1.25, 1.25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트 끝 방향은 다시 그려진 라인에서 직각으로 하겠습니다. 자, 중간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얘는 얘보다 조금 길으면 좋아요. 이거를 같이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같이 써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 지금 다트 길이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앞판은 여기가 배가 나왔기 때문에 짧은 거고요. 옆으로 가면서 배가 나온 게 없어지잖아요. 옆선 쪽으로. 그래서 옆선 쪽이 길어지는 거고 그거예요. 스커트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거기 할 때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10.5cm를 쓸 건데 이 길이의 차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짧고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판은 복부 쪽이 복부가 앞에가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짧은 거고 옆으로 가면서 없어져서 옆선이 더 길은 거고 그래서 10.5cm 제가 놓을게요. 놓고 자, 삼각으로 연결 이렇게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뒷판은 또 반대겠죠? 네, 뒷판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앞판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뒷판은 요거를 복사해서 뒷판을 그리게 돼요. 네, 제가 물 좀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자, 뒷판 하겠습니다. 자, 뒷판은 앞판을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얘가 사인펜이라서 다 보이거든요.
하시고 기본 선을 다 복사를 하세요. 자, 위에부터 할게요. 자, 기본 5cm 내려온 선. 자, 엉덩이 둘레선, 힙 둘레, 힙 라인. 자, 크러치 라인. 자, 닉 라인입니다. 무릎 둘레선. 잠깐만요. 네, 무릎 둘레선. 2등분선은 안 하셔도 되고, 자, 햄라인 체크하시고, 자, 여기 중심선 복사하시고, 센터 라인, 그 다음에 자, 여기 앞 중심 지퍼 달리는 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산 랜단분 표시하시고, 여기 옆선에 그렸던 사이드심 라인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앞판에 햄라인 옆선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 네, 이렇게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뒷판 진행할게요. 앞판을 떠놓은 상태에서 뒷판 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금방 할 겁니다. 자, 여기 뒷판을 무조건 낼게요. 1cm. 자, 1cm.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이즈가 엉덩이 둘레가 크신 분들, 복부가 많이 나오신 분들,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복부가 나왔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패턴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은 그 앞판을 제가 1cm를 더 크게 그려줬어요. 여기를. 그 대신 이제 앞판 2cm가 크고 뒷판 2cm가 작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복부가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옷을 할 때 옆에서 봤을 때 복부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됐고, 자, 엉덩이가 여기쯤이라고 하면, 여기가 허리둘레선이라고 하면 허리둘레선에서 보통 2등분을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표준적으로는 여기 복부가 나와 있으면 거의 일자예요. 여기가 엉덩이 둘레선 표준으로 옆선을 이렇게 갈랐을 때 표준으로 볼 때는 여기랑 이 차랑 여기에 이 복부에 나온 차가 같다라고 가정하에 2등분을 하거든요. 얘를 4로 나눠서 그냥 그려요. 여기를. 근데 복부가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얘 나온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게다가 50대, 40대 후반, 45세, 6세 지나면 하체가 이제 약해지고, 이제 다 아실 거지만 하체가 약해지면서 엉덩이 나왔던 게, 돌출됐던 게 점점 들어가면서 밋밋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이제 그런 현상이 그 연령대가 되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뒤는 더 밋밋해지고 앞은 더 나와지고. 근데 여기에서 2등분, 허리 둘레선에서 2등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 앞판이 더 크게 되죠. 여기는 점점 작은데, 그래서 앞판을 더 크게 만들어지고 뒷판이 더 작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더 편하고 옆선이 돌아가지 않는 바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게 된다 그러면 얘가 크기 때문에 옆선이 앞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조금 크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판을 그냥 여기 밑에도 앞판을 다 2cm 크게, 뒷판을 다 2cm 작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패턴 하시는 분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거를 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패턴을 좀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근데 그냥 하시지 말고 하신 다음에 꼭 가봉을 통해서 결과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적용하는 걸로. 그냥 이거 이렇게 하니까 대충 되더라 이거 말고 그렇게 하면 백날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게요. 그래서 한 번쯤 제가 좀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한 번쯤 전체적으로 다 작게, 밑에도 작고 위도 작고, 밑에도 작고 위에도 작게 이렇게 해서 한번 패턴을 떠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앞판의 이 길이와 뒷판의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책에는 지금 1.5로 나와 있는데요. 1.5까지는 안 되고 1.23 요 정도예요. 제가 1.2만 여기를 내릴게요. 1.2 여기를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얘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뒷판의 이 삿은 여기를 문화식 패턴에 보면 무조건 6cm로 돼 있어요. 근데 6cm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서 앞판에 삿 낸단분에서 1.5cm를 더해서 놨더니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 3.8이거든요 지금. 자, 3.8 더하기 1.5cm를 제가 할게요. 그러면 5.3cm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5.3cm를 제가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물론 엉덩이 모양이 틀리신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 오리 엉덩이이신 분들 있죠. 그래서 오리 엉덩이이신 분들의 특징이 여기 뒤쪽에 허리 부분은 쑥 들어가고 엉덩이가 밑으로 처져 있으면서 쑥 나온 엉덩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뒤에 다트 길이가 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표준 다트 길이보다 더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1cm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힙 둘레선에서 2cm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하고 두 점을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는 위로 그냥 쭉 빼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무조건 3.5cm를 제가 봤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바지를 해서 입어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거의 차는 엉덩이의 돌출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엉덩이가 돌출이 많이 됐다 그러면 얘를 더 올리셔야 되고 엉덩이 돌출이 조금 적다 그러면 3cm 정도 쓰셔도 돼요. 근데 책에는 지금 2cm로 돼 있거든요. 2cm로 하면 여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여기가 당겨서 못 입어요. 그래서 제가 3.5cm는 제가 실험을 해서 나온 그 사이즈라서 믿고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5cm를 제가 위로 여기에서 올렸습니다. 올리시고 자, 여기 0.5cm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판의 허리 둘레선을 한번 재보세요. 다트가 들어간 사이즈를 다 재시면 됩니다. 자, 20.2cm네요. 이게 이 지금 사인펜이라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20.2가 아니라 20.7이네요. 20.7cm. 자, 20.7cm를 여기에서 찾으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선에서 찾으세요. 0.5 올라간 선. 20.7cm.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선 제가 아까 24cm였거든요. 자, 이 선을 직각으로 해서 엉덩이 둘레선에서 찾으세요. 자, 직각. 이거 잘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24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선에서 자, 이거 그려주셔야 되고 여기 체크하시고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차는 지금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얘가 무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쓰셔야 되세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다트가 2개 들어가서 다트를 하나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얘가 무시돼서 이렇게 크게 그려지는 얘가.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얘가 너무 많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다, 얘가 여기 나가서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엉덩이 둘레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을 약간 이동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가 제가 하나가 딱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이걸 수정해드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로 곡을 제가 살짝 넣어드렸어요. 여기가 남는 게 많다고 그래서 그분을 가봉을 꼭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쪽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차가 별로 없어서 얘가 이만큼 가고 얘를 그렸는데 얘가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얘를 더 넣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뒤중심선의 이 골선은, 이 곡은 누우면 누울수록 옷이 좀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바지가 큰 바지다 그러면 그 나팔 바지 혹은 여기를 큐롯 바지 있죠, 그 치마 바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그냥 쓰거든요. 누우면 누울수록 레깅스 같은 경우에 얘가 더 누워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랑 연결했더니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얘를 조금 이동하셔도 되고, 그러면 약간 작아지거든요. 이쪽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cm 만나는 데를 여기서 이렇게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1cm 만나는 데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로 한 번 더 여기서부터 닉라인까지 한 번 더 그려주시고, 패턴 다 조금 한다 그러면 이거 꼭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거 말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자 직자로 제가 먼저 연결을 할게요. 직자로 연결해 놓으시고 여기에서 최대 어딘가쯤에 1cm 정도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너무 작게는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S모도 큰 쪽으로 여기 1cm 만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자, 1cm 만나는 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 이렇게 자, 이 두께 잘 계산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직선이 약간 써집니다. 둘레가 많이 나올수록 직선이 많이 생겨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여기 다트 2개 있습니다. 1.5cm 2개. 자, 20.7cm 나누기 3을 해야 되겠죠? 다트가 2개니까. 자, 20.7cm 나누기 3. 자, 6.9cm네요. 자, 여기서부터 6.9, 6.9cm. 자, 다트가 하나인 경우에는 2등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3등분해서 자, 직각으로 자, 되도록이면 옆선에다 자를 놓으세요. 옆선 쪽에다 직각으로. 자, 여기는 다트 길이는 12.5, 11.5cm.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중심에서 가까운 게 길고 옆으로 가면서 짧고. 자, 그래서 12.5cm. 자, 11.5cm. 12를 해도 괜찮아요. 다트 양은 1.5cm.
삼각으로 연결해 주시고, 삼각으로 연결. 이렇게 하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식서 방향은 이 선이 될 거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그냥 식서 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앞판도 이 선이 지금 식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형은 다른 걸로 쓸 수 없어요. 그냥 원형입니다. 여기에서 변형을 해야지 다른 패턴이 나와요. 이걸로 그냥 레깅스 못 씁니다. 레깅스는 지금 삿 부분이 다 작아지고, 크기도 여기도 여유분도 더 작아야 됩니다. 물론 원단을 뭐 쓰냐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모두 아시지만 레깅스는 스판이 있는 걸로 레깅스를 기본 하기 때문에 4분의 힘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놓칠 때, 그래서 다른 걸로는 쓸 수가 없어요. 원형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한 가지 여기 설명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엉덩이 둘레랑 힙 둘레가 그 차이가 많이 안 나신 분들은 여기를 벌려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배가 나와 있으면 여기가 이랑 여기가 안 맞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얘는 배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약간만 이렇게 됐다, 이런 분하고 배 복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신 분하고 완전히 틀리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직선보다 이런 여기에 가까운 직선에 가까운 이 라인보다 곡선이 더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복부가 나오신 분들은 이 라인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벌려드리면 여기가 곡이 약간 생겨요. 그리고 여기가 커지면서,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드렸냐면, 기본은 요 다트 끝에서 제가 그려드렸어요. 자, 여기 옆에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2등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크게 막 딱 맞게 해야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 여기 이렇게 해드렸고요. 사이즈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여기를 한 번 더 제가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이거 보세요. 복부가 나는 조금 나왔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다 자르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선을 여기를 안 자르면 얘가 매니플레이션이 안 됩니다. 여기를 잘랐고, 자, 이 선 두 개만 제가 자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0.71 이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해서 벌려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벌리지 않은 상태와 벌린 상태에서 이 길이가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 약간 복부가 나와 있으면 여기가 약간 그 복부 나온 거를 카바를 해주겠죠. 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벌려드린 분이 거의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표준 사이즈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개중에 그 엉덩이와 허리 둘레 차가 많거나, 안 그러면 표준 사이즈인데 내가 여태까지 그려왔던 게 제대로 그려졌나 확인하고 싶어서 주문하신 분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그냥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약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내드렸는데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하시고 라인은 그대로 자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라인 자르는 거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렸던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그대로 자르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1cm 들어간 라인, 허리 둘레, 요거 옆선 쭉 옆에, 제가 이거를 반듯하게는 안 그려드렸거든요. 가장 가까운 라인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먹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어디 자르라고 그려줬구나 라고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뒷판도 이대로 이렇게 위에 그리시고 이렇게 자 안쪽 선 자르시고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허리 치지 마시고 이대로 하시는데 가봉을 하시는데 입으실 때 이 벨트가 허리선 제일 잘록한 데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입고 여러분들이 가봉을 하셔야 돼요. 얘가 밑으로 내려오거나 가운데에 걸쳤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선이 허리선 제일 잘록한 부분에 다 있어야지 제대로 된 가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명심해서 벨트 꼭 다르세요. 그렇게 해서 가봉하시면 되고 요거 마치고 상의 가봉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가봉 마치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바지 원형은 이렇게 해서 마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인 배경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거를 제가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PPT로 띄워서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가봉 꼭 해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잘 열심히 해놓으시고요. 이거 패턴을 아무리 잘 그려도 정리를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맨날 잔소리 같지만 잘 그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만큼 정리도 잘 해놓으셔야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리 꼭 잘 해놓으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잠 조금 줄이시고 정리 꼭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